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여유의 기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음이 몸에 머물게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마약, 알코올 등을 복용해 일탈을 일삼기도 하지만 사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영혼이 현실에서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삶의 고통과 두려움은 잊을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기쁨, 사랑, 정신적 양식마저도 잊게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축제란 사랑, 배움, 생각, 표현과 같은 정신적 양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몸에 머물게 하는 행위다. 다음에 이와 같은 몇 가지 축제의 행위들을 들어본다. 첫째, 미각적 축제. 육체가 아닌 정신적 양식을 통해 축제를 즐긴다 해서 음식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식을 통한 축제를 즐길 때에는 지켜야 할 다음의 두 가지 규칙이 있다. 반드시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먹는 음식의 맛을 진정으로 즐긴다. 만약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고 싶은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브로콜리를 먹는 것은 미각적 축제를 위한 규칙에 위반된다. 하지만 뜨거운 코코아를 마음껏 마셔 불편함을 느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마시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나는 위의 두 가지 규칙을 식생활에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 또한 전에는 폭식도 하고 단식도 수도 없이 했다. 하지만 막상 식생활을 통제하려고 하니 마치 양떼들 곁에 늑대를 두고 길을 나서는 것처럼 불안했다. 만약 고기를 먹고 싶다면 소 한 마리라도 잡아서 다 먹어치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내 몸이 나만의 체중과 식생활 패턴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몇 해에 걸쳐 미각적 축제를 즐기다 보니 깨달은 결과다. 한 번은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어 한꺼번에 10개의 초콜릿을 다 먹어치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내 몸이 진정으로 원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식생활 절제를 하느라 수많은 음식들을 거부한 데에 대한 심리적 반항이었다. 나는 결국 이 문제를 최상급의 초콜릿을 먹음으로써 해결하였다. 이 방법은 초콜릿 가게에서 점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항상 맛있는 초콜릿을 앞에 두고 있는 점원이 어떻게 그 유혹을 참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내게 되었다. 전에는 그게 정말 문제였어요. 가게 사장님이 초콜릿에 절대 손을 못 대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장님이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초콜릿을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창고에 쌓여있는 초콜릿들을 먹고 싶을 대로 다 집어먹었죠. 그런데 먹을 만큼 먹게 되니까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사장님 몰래 집어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물론 초콜릿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음식에 손을 대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폭식을 요구할 것이다. 폭식을 함으로써 다음에 겪게 될지도 모르는 영양 부족을 염려해 음식으로 얻게 되는 모든 칼로리를 지방으로 축적하는 것이다. 우리의 심리적 자아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든 다 소유하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해결책은 하나다. 몸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몸은 나름대로 체중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마치 소아과 의사들이 부모 없이 아이가 홀로 남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비난이나 판단 없이 들어줘야 한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값싸고 맛없는 음식보다는 다소 비싸더라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도록 하라. 먹고 싶지 않은 맛없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미소가 드리워지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봐라. 그럼 진정으로 먹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것이다.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적어봐라. 눈치 볼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만약 지금 막 식사를 끝마친 상태라면 몇 시간 뒤에 다시 시도하라. 이때 주의할 것은 마음이 아닌 몸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적어야 한다. 자신의 몸이 원하는 음식을 알아냈다면 이제 그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음미하며 먹도록 한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혀에 댄 순간의 맛, 촉감, 만족스러운 느낌 등에 집중하는 것이다. 건포도 하나를 먹더라도 5분 동안 입안에서 느끼는 그 맛과 느낌에 집중하라. 깨물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혀로 음미도 해보면서 건포도 하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건포도 하나만 먹어도 푸짐하게 먹은 것처럼 포만감이 느껴질 것이다. 먹는다는 즐거움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아름다움의 축제. 미각적 축제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축제다. 우리는 보통 아름답다는 말을 무엇인가가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기쁘게 해줄 때 사용한다. 우리는 맛이 정말 아름답다 또는 정말 아름다운 느낌이다 라고 말하진 않는다. 음식은 우리의 눈도 기쁘게 해주고 오독오독 씹히는 소리 등 귀에도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주로 맛과 냄새로 미각과 후각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각적, 청각적 동물이므로 음식이 없다 해도 더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나는 처음으로 책을 펴냈을 때 홍보를 위해 출장을 가야만 했다. 그때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나중에는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싫을 정도로 녹초가 되었다. 출장이 끝나갈 무렵 2번 다시 이런 출장을 떠나지 않으리라. 만약 그래야 한다면 차라리 불타는 화산의 용암 안으로 몸을 던지리라 다짐할 정도였다. 그때 아무 기력이 없었던 나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바로 오렌지였다. 먹는 오렌지가 아닌 오렌지 빛깔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정말 그 오렌지 빛깔을 너무나 원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큰 캔버스를 하나 사서 오렌지 색상과 빛깔로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말을 관장하는 좌뇌는 쉬게 하고 미를 관장하는 우뇌만 활발히 움직였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시각을 만족시키는 맛있는 시간이었고 나는 그것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휴식을 취한 것 같았다. 나는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도 축제를 즐긴다. 바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축제인데 이는 시각보다 청각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니, 피아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으니 시각도 함께 만족시키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또 세차에 펄이 든 광택과 불빛 사이로 떨어지는 눈송이, 젊었을 때의 사진, 아름다운 곳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 등을 보며 시각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고양이가 우는 소리, 좋아하는 노래, 시 낭송, 폭풍 속 바람 소리를 들으며 청각적 아름다움을 느낀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름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목록을 적어보도록 하자. 신체적 축제. 우리는 5개의 감각 중 미각, 후각, 시각, 청각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놀라운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촉각이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축제를 즐기는 방법은 아주 쉽고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온몸이 노곤하고 피로할 때엔 편히 누워서 간단하게 마사지를 하는 것이다. 차가우면서도 시원한 매니큐어를 바르면서도 촉각적, 시각적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다. 욕조 안에 따뜻한 물을 받고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몸을 담그고 누워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부드러운 감촉의 플란넬 파자마를 입으면서도 신체적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촉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우리는 신체적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5분 편안히 누워있는 것도 큰 축제라 할 수 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춤을 추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도 기분을 좋게 해주는 동작이다.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수면일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하루에 항상 10시간의 수면을 취한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잠꾸러기라 부르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수면조차 충분히 취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만약 자신의 업무나 집안일 등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다면 그 일정을 조절하도록 하라. 만약 불면증이 있다면 하루속히 의사를 찾아라. 충분한 수면을 게으르고 나약한 사람들의 도피 행위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수면이란 모든 동물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인 것이다. 두뇌의 축제. 나는 텔레비전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리고 내 아이들도 나처럼 텔레비전을 좋아했으면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도 배우기 전에 텔레비전 앞에 앉히고 같이 보곤 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특히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들은 텔레비전이 인간의 지적 능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한 모든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텔레비전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데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어린 시절 내가 사는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13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만히 앉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는 것밖에 없었다. 친구들은 나를 공부밖에 모르는 겁쟁이라고 놀려대는데도 나는 욕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이 없어서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집에 텔레비전이 생기고 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보통 2배 이상 긴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냈다. 대중을 깨우쳐주는 이러한 종류의 문화 양식은 어떤 것이든 처음 소개될 때에는 비난을 받는 것 같다. 왜 새로운 장르들은 이러한 반발을 얻게 되는 것일까?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그러한 것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식은 사회가 변화하는 한 불가피하다는 게 내 견해다. 만약 셰익스피어가 자기가 모르는 문화 양식이라든가 그곳의 주민들, 심지어 바다 깊숙한 곳이나 다른 행성들의 표면들을 보여주는 기구를 가졌다면 아마도 그 역시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며 지냈을 것이라 믿는다. 뇌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는 텔레비전 외에도 잡지, 만화 등 수많은 것들이 있다. 물론 이들 중 몇몇은 쓰레기에 불과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애네는 도처에 널려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사랑의 축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만나는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처럼 사랑 또한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 하나같이 놀랍고 멋지다. 내게 사랑이란 사람들끼리 모여 애정을 교환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마라토너에게 박수를 보내고 마라토너가 담례로 손을 흔드는 것 또한 집단적 사랑의 축제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사랑의 축제라 생각해 행한 일이 거절을 당해 상처가 되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는 사랑의 축제를 행하면서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므로 그런 상심 정도는 감당해도 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여기 당신이 참가할 수 있는 축제를 결코 놓치지 않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받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의 축제는 항상 불쑥 찾아온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역시 어떤 식으로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만약 자신은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는 사랑의 100%를 가져다 줄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받을 돈을 생각하며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의사를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둘째, 사랑을 마음속에만 가두지 마라. 사랑을 느낀다면 표현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자기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라. 셋째, 사랑의 축제와 다른 종류의 축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의 축제를 택하라. 물론 사랑의 축제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지치고 미쳐버리게 만든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랑의 축제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즐거운 추억이자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으로 남을 것임을 자신한다. 네, 오늘은 여유의 기술을 먹어봤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